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아이에게 유산균이 필요할까입니다. 요즘 많은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유산균을 이제 먹이더라고요. 자, 유산균에 대한 얘기는 메치니코프부터 시작됩니다. 메치니코프는 여러분들 이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1907년에 당시에는 이제 파리의 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과학자인데요. 이 노화에 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네, 가설은 이제 증명된 바는 아니고요. 이럴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설이죠. 어떤 가설이냐면요. 사람이 늙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내 세균에서 이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 중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내 세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겠죠. 뭐 그 중에는 이제 페놀이라는 것도 있고 인돌이라는 것도 있고 암모니아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방귀 냄새를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물질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독소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독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많이 생성되면은 이게 몸 안에 침투돼서 몸 안에 해로운 작용을 해서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가리아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장수하는, 불가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장수하는 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을 봤더니 발효유다, 요구르트다. 라는 걸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요구르트 속에서 뭐가 들었느냐를 봤더니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불가리아 세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명으로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네, 하여튼 뭐 불가리아 세균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불가리아 세균으로 발효한 우유를 먹으면은 그게 장내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분해 세균을 갖다가 억제를 해서 노화를 갖다가 예방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설이죠. 불가리아의 일부 사람들이 뭐 요구르트를 먹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진짜 원인이냐, 뭐 노화를 오래 사는 원인이냐, 장수의 원인이냐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 자신이 그 불가리아 세균 가지고 신우유를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의사들이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1907년에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1920년에 다른 과학자들이 이 불가리아 세균에 대해서, 즉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유에서는 살아서 우유를 발효시켜서 요구르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장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살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이게 들어가가지고 내 장내 세균에 다른 걸 갖다 억제한다 그랬는데 그게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 독소에 대해서는요, 이제 메치니코프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몸에 독소가 있다. 그 독소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듯한데요. 장내 독소가 노화의 원인이라든지 장내 독소가 모든 원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니까 독소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요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응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디톡스라는 거죠. 디톡스. 톡스가 이제 독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톡스 하면은 독소를 제거한다. 대개는 이제 장 청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식품도 되고 해서 이제 장애를 갖다가 싹 비워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대장 검사할 때도 장을 싹 비워내잖아요. 그거랑 사실 같은 겁니다. 네. 그런다고 독소가 없어지는 거는 전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디톡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걸 신봉하고 있죠. 이후로 이제 이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 특히 이제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로 정립하는 데 이르렀어요. 용어를 정립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여러분 항생제를 안티바이오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프로바이오틱. 네, 이것도 이제 세균입니다.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주입이 됐을 때 건강 이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정의에는요, 두 개가 더 따라요.
이 제한된 기전은 이런 거죠. 장내 세균을 갖다가 뭐 메치니코프가 얘기를 했듯이 그 유해한 균을 갖다가 유익균을 갖다가 대체한다. 이게 이제 제한된 기전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증명된 바는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정의가 되려면은 그냥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미생물을 가지고는 프로바이오틱으로 정의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긴 하죠. 근데 진짜 정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의가 돼야, 네, 이 조건이 맞아져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유산균 또는 유산균의 여러 가지 이제 또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이미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만세균과 유산균 다이어트에서 이제 이 장내세균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균마다 사실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으로 부르려면은 그 세균의 굉장히 어떤 한 세균이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 가지를 갖다가 뭐 15종, 17종 이렇게 많은 걸 갖다 한꺼번에 섞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통들 많이 주장을 하죠. 그래도 동의하는 것은 이제 권장량인데요. 이 용량은 1g당,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품이 있겠죠. 네,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 상품이 있으면 1g당 그 속에 유산균 또는 주장하는 세균이 미생물이 한 1억 마리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하루에 1g, 즉 1억 마리를 먹는 게 아니라 100mg 또는 200mg, 다시 말하면은 뭐 1000만 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를 복용을 해라. 이게 이제 보통 프로바이오틱을 정의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는요, 정말 뭐 만병통치약으로 소개가 됩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죠.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게 첫 번째가 배변 원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비에도 쓰고 또 설사에도 쓰고 배변을 갖다 원활하게 시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설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항생제로 유발된 설사,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가 유발됩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장염에 의한 설사. 또는 왜 여행자 설사라 그러죠. 여행할 때 좀 이렇게 물갈이를 하다 보면 또 설사를 또 합니다. 뭐 이런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요. 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배변에 대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면역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 하면은 감기겠죠. 감기에 덜 걸리게 한다. 그리고 뭐 장염도 덜 걸리게 한다. 바이러스성 되게 장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헬리코박터라고 살잖아요. 또 헬리코박터도 죽인다. 뭐 이게 이제 주장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개의 뭐 염증이 있거나 여러 개의 감염이 있을 때도 프로바이오틱이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면역력에 관계된 거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알레르기에 관계된 겁니다. 뭐 알레르기에 도움이 된다. 뭐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또 주장이 있고요. 또 만성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결핍에도 관여가 될 수 있고, 또 유당불내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못 마시는 거예요. 우유를 못 마실 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주장된 효능입니다. 자, 이 효능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느냐.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면 그런 것 갖다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야,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입니다. FDA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럽 같으면은요,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네,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FDA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다 이제 제품을 만든 사람이 연구를 해서 그 과학적인 그 연구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걸 평가를 해서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FDA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하듯이 이게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하면 거기다 문구 같은 걸 갖다 새길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그 FDA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두 기관 어느 곳에도요, 어느 하나의 프로바이오틱도 그 효능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기관들이죠. 다 그 모든 걸 갖다가 검토를 해서, 그런데 어느 한 기관도 프로바이오틱의 효능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더구나요, 미국에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 커미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이 프로바이오틱을 만드는 회사,
에다가 벌금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전체에서 프로바이오틱을 만드는 회사한테 벌금을 내려가지고 그 벌금 비용이요 무려 2,100만 불에 달한다는 거죠. 네, 이런 제 많은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 내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과장 광고하지 마라. 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효능을 진짜 인정할 정도의 그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도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연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변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비만세균 얘기할 때요. 실제로 몸 안의 건강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그것은 유익균, 유해균이 뭐 어떠냐, 비율이 어떠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연 얼마나 다양한 세균이 내 몸 안에 있느냐. 사실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연구해서 밝혀낸 게 그 프로바이오틱을 먹어서 정말 이게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발표된 게 없다는 거죠. 더구나요, 이 프로바이오틱은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100% 없느냐,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또 조사나 같으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살아있는 생균을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 폐혈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살아있는 미생물 중에서는 예를 들면 그게 곰팡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균증, 진균 폐혈증이 되겠죠.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판막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중심정맥에 카테터라는 그런 기구를 삽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액을 넣거나 또는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장내세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장내세균은 사람의 세포수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한 1000조 개가 장내세균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장에 있는 거죠. 보통 한 사람마다 한 500종 정도가 있습니다. 한 500종 정도의 다른 세균들이 내 대장 속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30 내지 한 50종 정도가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0종이긴 하지만은 뭐 다양한 게 있는 거고 30 내지 50종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 거죠. 이 장내세균이 건강하다. 네, 이거는 이제 메트니코프가 처음 생각했던 것 같이 뭐 유익균, 유해균, 네, 뭐 어떤 게 더 많고 적고 이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얼마나 다양하냐. 네, 이거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할수록, 이건 확실합니다. 다양할수록, 이 장내세균은 더 건강하다. 내 몸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요, 영아 소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요, 장내 세균 검사를 이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겉 마이크로바이옴 어세이라고 GM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내면 이게 이제 DNA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균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배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다 나눠서 DNA를 갖다 추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DNA가 제일 많으냐. 그러니까 세균마다 DNA가 서로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세균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데요. 세 가지 이제 세균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게 하나가 이제 맨 처음에 메치니코프가 생각했던 클로스트리디아. 네, 이게 이제 유해균으로 하는 거고요. 두 가지는 이제 유익균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락토바실러스, 다른 하나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이 유해균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뭐 더 많냐 적냐, 또는 유익균은 아까 락토바실러스 또는 뭐 비피도박테리아가 보통 사람보다 많냐 적냐,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유해균이 많다 또는 유익균이 적다 그러면은 이제 제한은 다시 돌아가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먹는 유산균 이걸 갖다가 이제 더 복용을 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이제 장내세균 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클로스트리디아가 유해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500종이라 그랬잖아요. 500종의 장내 세균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게 어떤 게 유해균이고 어떤 게 뭐 유익균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이게 다양하다. 이게 더 건강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요. 다시 원래 질문을 해볼까요? 내 아이에게 유산균이 필요할까? 아이면은 이제 영아,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한 1세에서 2세, 그리고 이제 어린이 또는 소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영아용, 유아용, 그 다음에 어린이용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이 출시가 되고 그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면 뭐가 좋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뭐 변비나 설사가 좋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아나 유아 시절에는요, 묽은 변을 이제 싸는 경우도 있고 녹색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상이 아니고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상으로 보고 이거를 갖다가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먹이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감기를 예방한다든지 장염을 예방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은요, 그냥 검사만 하는 거죠. 애는 건강한데 아까 장내세균 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익균이 늘었구나, 이제 유산균을 먹이면서 유익균이 늘었구나, 유해균이 줄었구나,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유산균을 먹이는 지표로 삼는 거죠.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는 이제 뭐 유산균이 2배, 2종 이상 또는 뭐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 즉 미생물이 먹는 그러한 이제 그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을 같이 섞었느냐, 뭐 이런 여부, 아니면 이제 이거를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미생물인데 그걸 갖다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부영제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뭐 이거 가지고 이게 좋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선정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장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엄마들이 애가 프로바이오틱을 먹고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아기가 더 건강해졌다기보다는 그게 뭐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이 효과가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을 먹는 동안만 그런 거죠. 프로바이오틱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거는요, 애가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고 애가 스스로 장의 기능을 갖다 더 강화시키고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 방법은 제가 이 닥터유가요 늘 훈련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훈련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겪기죠. 감기도 스스로 겪게 하고요, 묽은 변을 싸도 스스로 겪게 하고, 절대 대신 아파주지 말고요, 또 변비가 있더라도 스스로 그걸 갖다가 배변 훈련이 있죠. 제가 아이들 배변 훈련, 뭐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스스로 하게 하라. 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겪게 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내 아이의 기능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식습관은요, 이 엄마들이 주로 하는 식습관은 뭐를 먹지 마라, 이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 잠을 가르치는 거 하고요, 이 먹는 걸 가르치는 게 정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찍 자라,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보다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이 똑같은 거고요. 먹는 것은 다른 종류가 아니고요, 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먹게 해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식이고요, 나머지 시간에 먹는 게 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어떤 방법이든지 꼭 먹게 하면은요, 간식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간식을 안 먹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 안 돼요. 아까 일찍 자라 그런다고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안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시간 맞춰서 꼭꼭 잘 먹게 하는 방법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것만 아이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프로바이오틱 필요 없습니다. 뭐 영양제도 필요 없고요. 아이가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섭취를 합니다. 혹시 내 아이에게 유산균뿐만이 아니라 약도 먹이고, 뭐 몸에 좋다는, 장에 좋다는 약도 먹이고, 혹시 한약도 먹이세요? 그것보다는요, 약, 한약, 유산균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케 하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고 스스로도 기능을 갖다가 어떤 기능이든지 간에 더 강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요,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